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단원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요. 시험 범위 아니다, 뭐 중간고사 이미 쳤다 한 사람들은 뭐 그냥 거 자기 거 부분 있도록 알겠습니까? 네. 일단 자기장이 무엇입니까?라는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장이 뭐죠? 자기력이 기호를 B 쓰면서 네, 자기 자 마그네틱 필드라는 걸 쓰고 있어요. 자기장이 뭐예요? 자기력이 자기를 미치는 공간, 그걸 우리는 자기장이라는 걸 씁니다. 전기장,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알겠습니까? 중력장, 중력이 미치는 공간,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이 자기장, 자기를 미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자, 써보면 N극과 S극 이렇게 이제 구분되고 있습니다. 뭐 색깔을 칠하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칠하는 것이지 절대로 N극이라고 빨간색이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자기를 미치는 공간에 대해서 눈으로 보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또 자기력이 눈으로 보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 선이라는 걸 그리겠습니다. 자기력 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나타내려고 자기력 선을 그리네요. 이 자기력선은 N극에서 출발해서 S로 들어오는 이런 일련의 회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장은 단위 면적당 얼마나 자기력 선이 빽빽하게 있습니까로 자기력 선속密도로 자기장의 크기를 제시해요. 당연히 가까이 있으면 N극도 S극에 가까이 있으면 자기력 선속密도가 크겠고 멀어지면 자기력 선속密도가 작아서 자기장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크기라는 것은 자기력 선속密도 S 면적에 대한 자기력선이 몇 개나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더 그릴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그래서 자기력 선속 밀도가 높은 쪽은 자기장이 그만큼 크다. 그렇다면 방향은 여기다 나침판을 놔뒀을 때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자기력 선의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럼 여기 놔두면 이런 그림을 쓸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문제는 이 자기장이 그래 좌석에 의해서 나타났잖아요. 그지? 좌석끼리 N극 밀어넣으면 서로 밀어내는 것을 자기선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로 밀어내는. 그러면 N극과 S극을 준비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이 자기장이요. 자석에 의해서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생긴다? 전류에 의해서 생기더라고요. 즉 우리가 전류 가지고 시험하니까 옆에 있는 나침반이 가닥가닥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와 어디다 써먹어 하는 응용이 필요하겠네요. 이 도선의 전류를 직선 도선 준비해봤습니다. 원형 도선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흔히 솔레노이드라고 불러주는 또는 코일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이렇게 감아놓은 것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방향은 흔히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오른나사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오른손 준비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전류 방향 잡아주면 나머지 네 손가락을 두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즉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다가 역시 나침판을 놔두고 버리면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중학교 때는 지구자기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을 북으로 삼으면 얘는 남쪽을 얘는 동쪽을 그렇게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고등학교 가면 지구자기장 고려를 해요? 이미 여기 스텝 8 3F를 하면은 고려해야 되겠고 2F에서도 지구장이 고려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즉 도선 가까이선 나침판이 좀 많이 돌아가 있고 알겠습니까? 이 도서에서 멀어지면 북쪽으로 향해 있던 나침판이 도서에 가까울수록 점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이 자기장의 크기는 중학교 때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세기에 비례합니다. 이 전류세기 I와 거리 R, 이 거리 R은 도서부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하는 그런 거리 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면 여기다가 상수 K를 주는데요. 상수 K. 요거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상수 K를 주어서 실제 값을 구하는 게 고등학교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장의 단위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요. 자기 선속 웨버 퍼 제곱미터, 자기 선속 그리고 면적 이거를 한꺼번에 붙여서 테슬라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위를 쓰면 자기장의 단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되겠습니다. 전류세기가 상수에 거리가 상수하면서 테슬라라는 단위만 나오려고 말이죠. 이해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엄청가 잡고 나치판 돌아가는 게 자기장의 방향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나치판 이렇게 해서 북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치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나치판 위에 도선을 준비해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위에 도선 준비하고 북쪽으로 향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볼게요. 북쪽으로 향한 전류 잡고 음성으로해요. 자기장 잡으면 나치판 N극이 요렇게 돌겠네요. 서쪽으로 돌겠네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네요. 라고 말입니다. 뭐 물론 남쪽의 전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극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온대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했어요?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돌아가는 각도가 점점 더 커지는데 90도 이상으로 더 넘어서 120도 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군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탄젠트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원형도선 준비해봤습니다. 원형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하겠습니다. 전류가 책에 아마 이런 책은 그지? 전류를 이렇게 전류로 감아지면은 자기장 이렇게 갑니다라고 가르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솔레노이드에서도 솔레노이드가 어차피 원형도선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네 손가락 전류 방향 잡으시고 나머지 엄지손가락 밀어넣으면 그게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 즉 이 원형도선의 가운데 중심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원형도선 가운데 중심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겠죠. 물론 어떤 문제는 원형도선의 중심부가 아닌 이 주변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그와는 반대 방향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K'의 R분의 I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R은 이 원형도선의 반지름 R을 제시하고요. 전류세기 I는 그대로입니다. K' 값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야 이걸 직접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직접 계산을 통해서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될 수 있는 전류세기가 몇 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고요. 또는 뭐 두 가지 케이스 직선도선, 원형도선 두 가지 케이스 놓고 합성된 자기장의 크기가 몇 대면 또는 뭐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곳이 얼마 되겠냐 뭐 이런 것들의 질문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런 원형도선을 여러 개 감아놓은 걸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까 원형도선에 대해서 교과서 말고 좀 다르게 소개했던 것은 이 원형도선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 감아지고 엄청을 밀어넣었는데 솔레노이드가 똑같습니다.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 감아지고 나머지 엄청가를 밀어넣으면 이게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 즉 자석의 N극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력선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막대 자석과 같은 막대 자석과 유사한 그런 행동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역시 나침반 놓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침반 놓으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솔레노이드다 보니까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의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S에서 N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석 바깥에서 E로,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쪽으로 향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어? 우리가 자석이라고 했는 이놈이 N극과 S극 이때 했잖아요. 이걸 반통 잘라놓으면 N극만 남아있고 S극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이걸 반대로 자르면 NS, NS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결성이 나오고 이쪽도 마찬가지겠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즉, 요 그림과 같은 거죠. 여기다 나치판 놓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형식이 될 수 있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원형 도선의 코일을 감아놓은 솔리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하겠습니다. K 더블 프라임에 NI를 쓰는데요. 이 N은 단위 길이 1m당 몇 번을 감았습니까 하는 N이고 I는 전류색입니다. K 더블 프라임 값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선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선 조성에 대한 자기장 그 방향은 오르나사 법칙 또는 앙페르 법칙으로 쓰고 있고요. 크기는 주로 전류의 세기마다 비례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응용으로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영구자석으로 얻을 수 없는 영구자석으로 만들 수 없는 강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자석이죠. 그래서 전류 세기가 충분히 크다면 꽤 강한 전자석 만들 수 있겠고 MRI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사용되는 게 요 전자석의 응용입니다. 그리고 철을 들어올리기 위한 기준기, 전자석 만든 기준기 이런 것들까지 말이죠. 이해됐어요? 네, 요 얘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볼까요? 스위치를 ON한데요. 나치판 밑에 노선을 깔아놨습니다. 나치판 밑에 노선을 깔았습니다. 이 나치판은 동쪽 방향으로 향합니까? 서쪽 방향으로 향합니까? 이쪽이 북쪽 되겠죠? 나치판. 여기가 서, 이쪽이 동 되고 있습니다. 건전지 전류가 이렇게 가네. 전류 가네요. 전류 잡고 자기신 잡으면 나치판 N극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밑에 도선 잡고 자기전 잡으면 시계 방향 돕니다. 동쪽 방향 돕니다. 전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돌아가는 거가 점점 더 커지다가 90도에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해됐어요? 두 번째 내용은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힘이 받아지네요. 전자기력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전자기력. 도대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떤 상호작용을 펼쳐집니까 하네요. 자석의 N극, S극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향하고 있었겠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간 전류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전류 잡고 자기 잡았을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지금 우리가 자기력선이 이제 서로 겹치게 놨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력선이 훨씬 더 빽빽해지는 밀한 부분이 나오겠고요. 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은 여기는 성들어서 소환봉이 나옵니다. 밀한대 소환대로 꾹 눌러주는 요 힘 F 전자기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기력 역시 마찬가지 어느 방향이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걸리는데요. 이런 전자기력을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정보를 공부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이 짓거리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일이 많죠. 그래서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좀 잘 안 쓰고 오른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손가락을 자의자의 방향,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잡으면 내 손가락을 자의자의 방향,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펴면 전류 방향을 잡았을 때, 그래서 B 자의장과 I 전류 방향이 직각으로 삼았을 때, 그때 손바닥이 향하는 게 힘의 방향이 됩니다. FBI 되거든요. 그래서 N에서 S로 자기장은 잡히겠고 전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힘표니까 아래쪽으로 향하네요. 여기서 아주 힘도 뒤지셨습니다. 이쪽 오면 매우 편해집니다. 자기장의 방향, 전류 방향, 힘. 뭔 뜻입니까 하면 여기 문제 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시험 돌리는 거예요. 알겠어? 시험 돌려서 내한테 좀 편한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말굽자석이 뭐 이런 식으로 말굽자석을 준비해봤네요. 도선 넣고요. 건전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고 건전지 마이너스 플러스 해봤습니다.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이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요? 자석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건전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NSS로 자기장 내려오고요. 예, 전류 앞쪽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닥 펴면 바깥쪽으로 힘을 받내야 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요 표시는 자기장이 지면 뚫고 칠판 뚫고 나온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막대 AB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자기장이 튀어나오네요. 전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힘 펴보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네요. 이해됐어요? 여기나 자기장의 방향 먼저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 전류 잡으시고. 알겠어요?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자기장 먼저 잡고 전류 잡고 힘 펴고. 알겠어? 다시 보죠. AB에 나거든요. 이렇게요. 요 도선은 이쪽으로 힘을 받았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 극은 마이너스 극이다. OX. 예전에 설비드 12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N가 아니면 S극이고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극이에요. 우리의 사고체는 자기장 전류 잡고 힘내는 게 이게 원인이고 힘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가끔 결과 힘의 방향을 두고 원인 전류 방향을 묻는 또는 자기장의 방향을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차피 N가 아니면 S극이니까 그래 동그라미 기억극은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럼 이쪽을 플러스 극이겠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기장 뛰어나오고 전류 위쪽 플러스 Y쪽으로 가고 힘 펴보니까 지면 힘 펴보니까 오른쪽 향하고 있습니다. 왼쪽 향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그러면 틀렸네 하면 끝날 일이라고요. 이해됐어? 맞지 알겠어요? 그래서 N극입니까? 라고 했으면 N극이라고 세팅하고 자기장 잡고 전류 잡고 힘 펴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기는 자기장에 의한 그리고 전류에 의한 상호작용이다 보니까
자기장과 전류의 크기를 직접 곱하면 됩니다. 길이 L이 들어가는데요. 길이 L은 이 자기장 영역에 있는 요 길이 L, 이 자기장 영역에 있는 요 길이 L에 대한 정보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장과 전류를 항상 직각으로 했는데요.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전류 방향 무조건 직각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비스박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뒤에 사인 세타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장과 전류가 직각일 때 가장 큰 힘. 그 말은 자기장과 전류가 서로 나란하다면 0도 또는 180도 되면 사인 0 제로죠. 힘을 안 받아 할 수 있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이건 F BIL 쓴 건데요. 나중에 로렌츠 힘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일이 오게 됩니다. 로렌츠 힘. 그래서 로렌츠 힘은 이런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다가 전자를 하나 밀어넣는다든지 또는 양성자를 밀어넣는, 즉 도서에 전류를 흐르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를 이렇게 밀어넣어봐요. 송역 V로 일렉트론 전자를 이렇게 송역 V로 밀어넣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있어요? 전류, 우리가 전류라는 의미는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이잖아요. 이게 뭘까요? 시간에 대한 길이. 예. 그래서 BQV 이렇게 쓰는 로렌츠 힘이라는 것들도 요 전자기의 크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나오고 있고요. 양성자가 위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해됐습니까? 힘을 받네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양성자를 밀어 넣었을 때 얘가 자기장에서 오른쪽 힘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입자를 뱅글뱅글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전기장을 들어놓으면 이 양성자가 가속을 받아서 입자가 속에도 쓰이고 있는, 그게 로렌츠 힘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는지 어쨌든 힘이 필요하다 보니까 응용 전자기를 이용한 힘을 필요한, 그래서 전동기, 스피커, 입자 가속기 이런 데다가 이런 전자기력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 해가지고 남아있는 문제들 역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나중에 잠깐 갔다 오시고.